스케일러비리티는 이제 어떤 게임을 몇 명이 동시에 지금 같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동시에 하고 있는 게임이 같이 100명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100명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스케일러비리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틀그라운드를 생각해 보면 100명이 이제 그 어떤 그라운드 전체에 도착을 했는데요. 모두가 모두의 상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한테 모두의 상황을 다 전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밴드위드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또 프로세싱 타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대부분은 이제 공간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 만한 사람들끼리 묶어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데이터 양,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데이터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여기에 이제 맵이 있을 때 여기 지금 반경 내에 있는 데이터만 이 유저한테는 주는 거죠. 저쪽의 유저는 그 자기 유저의 반경 내에 있는 거. 그럼 그 반경을 또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무기의 어떤 사정거리에 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은 권총으로 쏴갖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까지 정보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긴 기관총처럼 이런 총 라이플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멀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데이터는 더 훨씬 넓은 지역에 있는 데이터를 줘야지 되겠습니다. 스태틱 존이라는 건 이제 존을 마련해 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 어떤 상대방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 어떤 범위 하나를 우리가 존이라 그럴 때 그것을 이제 고정적으로 해놓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MMORPG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운 존이 있고 이제 포리스트 존이 있고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지도에서처럼 이렇게 선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존이 구분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트릭은 뭐냐면, 트랜지션이라 그래서 이 두 개의 존을 다른 존으로 넘어가는 데는 어떤 시간이 걸리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존마다 이렇게 그 인구 분포가 있겠죠, 그죠? 인구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존을 어떤 파티셔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롤 같은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제 서버를 공유해갖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긴 하지만 한번 플레이를 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지 유럽존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지는 않게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존을 나눠서 지금 그 게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존을 나누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액션 게임에서는 별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MMORPG보다는 이제 액션 게임은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다 서로 바로바로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경우에는 지금 이 스태틱 존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계산해야 되는 범위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지금 게임이 얼마나 빨리빨리 리스폰스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뷰 플러스텀이라는 거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뷰 플러스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보이는 지역에서만에 대해서만 이제 그림이 변화를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가까이 있는 거, 먼 거, 그 다음에 위로는 얼마까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아래쪽은 얼마나 할 건지, 오른쪽은 어디까지, 왼쪽은 어디까지 하는 범위를 정해 놓는 것, 그걸 우리가 뷰 플러스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뷰 플러스텀 이내에 있는
그 오브젝트의 움직임만 이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해 갖고 뷰를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자, 그래서 그것을 하는, 그 커트를 하는 걸 우리가 뭐냐면, visibility calling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VR 게임인 경우는 사실은, 유저가 이렇게 360도를 다 돌면서 우리가 다 플레이를 하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은 어느 한순간에는 한쪽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쪽만 계산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얼마나 빨리 적응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플레이어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목을 빨리 움직여서 뒤를 볼 수 있는가를 알아갖고 미리미리 좀 준비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계산해야지 되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뷰 플러스처럼 하고 또 360도 내에서도 가까운 지역은 일단 계산을 해놓고 있다가 돌아섰을 때 가까운 지역은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도의 거리에 있는 거는 미리 계산해 놨다가 갑자기 돌았을 때 그 앞에 거라도 영향을 미치는 거는 미리 볼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도록 지금 계산량을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레이싱 게임인 경우는 그것이 상당히 어쩌면 쉬울 수 있는 게 레이싱 게임인 경우는 계속 트랙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트랙에서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빨리 움직이는 어떤 속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내에 정도만 계산해주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PBS (Potentially Visible Set) 이외의 지역은 꼭 미리 계산을 안 해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차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PBS 지역이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뒤에 것은 지워지고 앞에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자연스럽게 보이면서도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버 파티셔닝도 이제 필요합니다. 서버 파티셔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서버가 이제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데 그 서버가 어떤 대상으로 해주는 그 지역을 이제 나눠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육각형 모양이 하나의 서버가 커버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육각형이 지금 파란색으로 모여 있는 부분은 유럽 지역에서 서버 하나가 뭐냐면 커버하고 있는 어떤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육각형 이 10개 정도의 지역은 동시에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상대방이 거기에 포함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유럽이나 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서버는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끼리 커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디퍼런트 서로 다른 서버들 간의 플레이어 등록된 서버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버를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런 게임인 경우에 롤이나 아니면 배틀필드나 아니면 콜 오브 듀티 뭐 이런 전체 게임들에서는 중요한 것이 크라우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구글도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그래서 크라우드를 많이 지금 구글은 확보를 해갖고 앞으로 게임 시장을 정복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시큐리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도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이제 생겨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 처음 경우는 이제 패킷 스니핑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앨리스하고 밥하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클라이브라는 것을 통과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 있는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를 변질시키는 것, 그걸 우리가 패킷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체크하는 방법으로서는 지금 뭐 로지컬한 방법으로서는 지금 인풋 베리데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쪽 유저 플레이어는 건을 갖고 있지 않은데 총을 쐈다는 명령이 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이렇게 검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더 적극적인 방법은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앨리스하고 밥하고 사이에 이제 암호화 정보를 주고받아 갖고 중간에 그 키가 없는 사람은 중간에 정보를 집어넣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큐리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치트 디텍션인데 뭐냐면 그 플레이어가 몰라야 될 맵을 해킹해갖고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더 훨씬 많이 딸 수 있고 점수도 올릴 수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문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고, 또 어떤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로보트, 그러니까 뭐 매크로를 돌린다는 얘기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플레이를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못 하는데도 이제 로보트 소프트웨어를 더 갖고 그것이 플레이를 한 것처럼 해갖고 레벨 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돈을 딸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이제 막아야 될 시큐리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서버가 아까 이제 전 챕터에서 얘기했듯이 데이터 양을 조절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래갖고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최소한 자원을 이제 절약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걸 또 막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거 공격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공격은 지금 DOS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Denial of Service라고 그래갖고 지금 UDP 패킷을 쓰는 경우에 IP 어드레스만 쓰면 그 서버로 뭔가 데이터가 가게 돼 있는데 뭐 더미 데이터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처리는 해야지 되기 때문에 서버가 부하가 엄청 커져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것, 그런 것들도 지금 시큐리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블랙 해커들이 또 이 게임 월드를 어지럽히긴 하죠. 그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취미죠. 그러니까는 세상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가는 거에 자기가 큰 역할을 하는 그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게임에는 항상 포그 오브 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그 오브 워라는 건 뭐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의 동작이 다한테 다 보이지는 않도록 해갖고 게임을 어느 정도 재미를 유지를 하게 하는데 그거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안개가 낀 것처럼 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포그 오브 워를 제거하는 그런 해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안 보이는데 저쪽에서는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을 못 보고 저쪽은 볼 수 있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불공정한 그런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능력을 갖도록 해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 회사들은 또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랑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디텍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팀웍스에서는 이제 그런 치팅을 하는 것을 막는 이제 SDK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밴웨이브라는 거를 줘서 뭐냐면 이런 유저들이랑은 게임을 못하게 하도록 그 불량 유저들을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뭐냐면 얼마나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파일 체크섬, 어떤 정보를 서버한테 넘겨줘 갖고 내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요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인 소프트웨어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블리자드도 비슷한 방법을 쓰는데, 블리자드는 그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의 메모리를 스캔해 갖고 지금 그런 것들을 막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밴 웨이브라고 우리가 합니다. 자, 서버를 이제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까 DOS 서비스라는 건, 서비스 어택이라는 건 얘기했고요. DDoS는 뭐냐면 그것이 한 곳에서 막 그런 패킷들을, 이상한 패킷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제 보내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막아주는 회사들이 있어서 이제 그 회사의 서비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를 이상한 걸 보내갖고 지금 서버가 이상한 동작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어갖고 그런 것들도 지금 게임 서버들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신경 써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숨어 들어와서 어떤 데이터를 훔쳐가는 걸 또 방지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유저 데이터를 훔쳐간다거나 카드 넘버나 뭐 아니면 패스워드를 가져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막는 데는 보통은 이제 파이어월로 그거를 막는데, 또 더 이제 파이어월까지 깨고 들어가는 그런 블랙 해커들이 있어서 항상 해커들과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